뉴스페이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논차이나 프리미엄까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 쏠쏠합니다. 약 2달 전에 미국 우주항공 탑10. 그걸로 ETF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맞아요. 오늘도 우주항공 ETF라고 들었습니다. 전략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탑티어들, 이번에는 그러면 그 미국의 소재 부품 장비를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 오, 이렇게 밸류체인으로 스토리 괜찮죠? 미국 그리고 한국 기업들. 맞습니다. 그럼 요 ETF 2개 짬뽕하면 됩니까?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내에서 뭐 플러스 알파를 낸다고 하면 한 10% 정도 비중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한 5%는 미국, 5%는 한국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선택권을 넓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예전에는 우주항공이 꿈이고 네. 테마였는데 네. 이제는 숫자가 나오는 현실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 이야기부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 우주항공 탑10 ETF 내놓을 때도 어떤 실적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해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비즈니스 수익화 모델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여기도 물론 아직 순이익이 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스페이스X에 부품이나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타이밍만 잘 잡는다면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주가는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장의 가장 큰 이벤트는 스페이스X 상장이고요. 아, 그럼요. 역시 돈 버는 기업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는 것도 의미지만 이 우주항공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하고 네. 그러면 이 숫자가 찍히고 실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유의미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가치의 뭐 스페이스X 상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투입된 자금들이 물론 스타쉽 양산이랄지 아니면 우주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이랄지 이쪽으로 쓰여지는데 결과적으로 우주항공 산업 전반적으로 이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낙수 효과도 가능하고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2달 전에 스타링크 가입자가 900만 명 넘어섰다고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1000만 명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익 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계속 순항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발사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환경 규제가 굉장히 깐깐했는데 이것도 계속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상업적인 모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꿈으로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투자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실 ETF는 이제 우리나라 우주 관련 기업들이에요. 네, 맞아요.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우리나라가 늦은 건 맞거든요. 출발이나 투자가 늦긴 했는데 2024년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된 이후에 어쨌거나 정부 쪽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실제로 올해 처음으로 관련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우주 산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은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한 번 그 씬에 들어가면 변동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술력만 갖추고 미국의 대표 기업들과 수주 실적만 꾸준히 쌓아가게 되면 우리가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입증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뭡니까? 제조 역량이잖아요. 네네. 어떤 비용의 효율화 그리고 높은 기술력과 가성비 제조업 분야에서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에서도 이런 메리트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퍼포먼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만 압축해서 이번 ETF에 담아내게 된 겁니다. 그러게 예전에 왜 그 자동차 관련 기업들,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그랬는데 네. 자동차 한번 관련된 부품 수주를 하면은 네. 모델 거의 7년에 한 번 바뀌니까 네. 7년 동안은 꾸준히 공급하고 맞아요. 안정성이 있고 있는데 우주항공 쪽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뭐 협력사 갑자기 바꿀 수 있는 거는 또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게 솔 우주항공 밸류체인 ETF예요. 맞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 또 ETF 많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기존의 어떤 우주항공 ETF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순수 우주산업 플러스 미래 모빌리티 기업들이 들어가 있을 때지 네. 아니면 뭐 순수 우주항공 플러스 전통 방산기업
기업들이 들어가 있달지 뭐 네.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가파르게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운용사 입장에서도 순수 우주 산업만 영위하는 기업들을 넣어놓은 ETF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타사에서도 관련한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히 현재 우주 산업 자체가 어떤 기술 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진짜 어떤 공장형 대규모 양산 체제로 돌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인즉슨 제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비용이 줄어들고 마진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결국 그러면 이런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조 역량을 여기에다 투입하게 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시너지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고 저희들 우주항공 밸류체인 ETF도 그래서 이런 K 우주산업 밸류체인 기업들에 압축해서 투자한다는 것이 주요 컨셉입니다. 우리나라 네. 관련된 기업들에. 맞습니다. 이게 우주 항공 밸류체인 ETF예요. 최근에 저희가 이벤트 하는 커피 쿠폰 수를 좀 늘렸습니다. 무슨 벅스 네. 이런 데서 좀 여론이 안 좋아져서 네. 거기가 비싸잖아요. 네. 좀 단가를 낮추고 더 많은 분들한테 써드리게 됐어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냥 네, 10잔으로 맞습니다.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ETF 애칭 우주 항공 밸류체인 ETF예요. 알기 쉽게 좀 적어주세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예. 네. 미국 우주항공 탑10, 예. 코스닥 탑10 별칭 지어주신 거 잘 써먹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 가서 많이 네, 써먹고 잘 있습니다. 써먹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우주항공 밸류체인 ETF에 네. 어떤 산업, 네. 어떤 기업,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죠. 요즘에 우주 산업하면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스터디도 하고 잘 아셔가지고 네. 설명할 때도 저희가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일단 업스트림 쪽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기는 위성도 워낙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기술적 해저도 굉장히 크고 비용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도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수익성이 이제 날 수 있는 부분이 된 건데 국내에서는 위성 제조 전문 기업인 세트레가이 13% 정도 이렇게 비중이 실려 있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위성 데이터의 이미지 분석으로서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운스트림까지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의미한 비중을 넣었고요. 그리고 한화 시스템도 한 10% 정도 넣었는데 여기는 24시간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레이더 위성 탑재체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충분히 소부장 업체로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로켓 쏠 때 로켓에서 초고온이 나오잖아요. 그 초고온 발사체? 상황을 예. 발사체에서 초고온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또 우주 가서는 초저온을 견딜 수 있어야 그쵸. 되니까 예. 로켓 자체에 특수 합금 소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특수 합금 소재를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잘 아시는 HVM인데 이 기업에도 11% 비중을 싣게 되고요. 미드스트림 단에서는 어떤 물리적 노이즈 간섭을 제로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송출하는 기술이 요즘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구현해 줄 수 있는 위성용 안테나 기업 인텔리안테크 여기도 15% 정도 비중을 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운스트림 쪽에서는 아무래도 스페이스X의 그 우주 데이터 센터 여기서 쏴주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 스페이스X 관련해서 유통 채널 맡고 있고 또 전반적인 글로벌 공급망 역할을 하고 있는 스피어 요즘에 핫한 기업이기도 한데 역시 15% 비중을 실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국내에서도 그 우주 관련주들 특히 이제 스페이스X에 공급한다라는 기업도 꽤 많이 있는데 네. 사실 그 하나의 기업에 비중을 싣기에는 좀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산업은 커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종목 위험도는 좀 분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네. 다 모은 거네요. 국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국내에서 방산 사업을 영위하면서 로켓도 쏠 수 있는 기업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 어디가 조금 더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지금의 모멘텀들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은 K 밸류체인 쪽으로 그러니까 소부장 관련한 기업 쪽으로 가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드리면 뉴스페이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결국에는 저궤도 위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저궤도 위성이 대기 마찰도 그렇고 그 지구 중력 때문에 평균 수명이 한 3년에서 5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똑같은 통신 품질을 쏴주려면 결국에는 위성을 계속 계속 쏴. 갈아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도 반복 수주 모델이 되는 거죠.
한 번 쏘고 끝이 아니라. 맞아요. 계속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상황을 보시면 인건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부품단으로는 병목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되게 고비용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기술력은 갖추면서도 어떤 비용에 대한 효율화, 이건 정말 잘하잖아요. 싸게 빠르게. 그렇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틈새 전략으로 우리 소부장 업체들이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러면 우주항공 산업에서도 뭐 기술이나 우주 부품을 중국산을 쓸 수는 없거든요. 미국 기업들도 당연하죠. 그렇고 유럽 기업들도 그렇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논차이나 프리미엄까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주처럼. 네, 충분히 이쪽은 가능하다, 유망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 재밌네요. 그리고 또 이 솔 우주항공 밸류체인 ETF는 국내 기업들만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국내 상장 ETF니까 세금 측면에서도 해외 투자보다는 또 유리할 테고. 아, 그럼요. 예. 2달 전에 소개해 주신 게 솔 미국 우주항공 탑 탑10 ETF. 네. 이번 게 솔 우주항공 밸류체인 ETF. 네. 그러니까 글로벌을 선도하는 업스트림 그렇죠. 기업들은 미국에 있고 네. 이것도 가져가야 하고 그 밸류체인들도 같이 가져가고 그럼 그럼요.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런 그러면 거예요. 뭔가 완성형이 되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1단 추진체, 네. 2단 발사체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냉철하게 말해야 되는 게, 독점적인 패권을 갖고 있는 곳은 결국 미국 기업이니까 네. 로켓 쪽으로는 우리가 힘 실어주고, 여기에 납품을 하는 우리의 K 우주항공 밸류체인 기업들이 있으니까 소부장 기업들 쪽으로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이게 균형도 맞고 전략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야. 왜 퇴직연금에서도 그렇고 네. ETF 이렇게 조합을 할 때 구성을 할 때 나름의 전략을 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언제 상장이라고요? 저희 우주항공 밸류체인 ETF는 6월 16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지만, 우주항공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제 확장이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적 모멘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생태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우주항공 밸류체인 ETF에도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산업이고 또 그 중에서 여러 기업들을 나눠서 리스크를 또 분산하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밸류체인을 두 가지 ETF로 같이 섞어서. 맞습니다. 이것도 참신한 전략입니다. 쏠쏠합니다. 솔 ETF가 잘하는 거죠. 여러분이 또 생각하시는 그 애칭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김영롱 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